집에서 협착증 극복하는 7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협착증 탈출을 위해 협착증TV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협착증과 관절염TV의 손여운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허리 협착증에 왜 도침 치료가 도움이 될까?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 텐데요. 저는 10년째 도침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척추관절 질환 중에서도 특히 허리 협착증에 도침 치료가 도움이 되었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왜 허리 협착증, 치료 방법이 딱히 없는 이 허리 협착증에 도침 치료가 어떤 원리를 통해서 도움이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에 앞서서 허리 협착증 탈출 편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허리 협착증 병원을 많이 다니신다고 잘 낫던가요? 수술을 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낫던가요? 허리 협착증은 병원에서만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닙니다. 허리 협착증은 병원에서도 치료해야 되지만 집에서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 허리 협착증은 갑자기 생긴 병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생긴 만성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 협착증은 집에서의 관리도 매우 중요한데요. 근데 허리 협착증을 위해서 집에서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시죠? 의외로 많은 분들이 허리 협착증 때문에 고통받고 있지만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은지 이런 내용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허리 협착증 탈출 편지란 이름으로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에 걸쳐서 허리 협착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 방법들, 맨발 걷기라든가 장운동이라든가 단전치기라든가 허리 협착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간편하면서도 쉬운 여러 가지 생활 방법들을 매일 아침 편지로 보내드립니다. 아래 링크나 위에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시면 됩니다.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 꼭 신청하십시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꼭 신청하셔서 집에서도 허리 협착증을 현명하게 잘 관리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시작합니다. 허리 협착증의 기존 치료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리치료가 있고 주사치료가 있고 또 각종 시술들이 있죠. 마지막엔 수술적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치료들을 받아도 허리 협착증이 잘 낫지 않는 것이죠. 또는 나은 것 같아도 빠르게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허리 협착증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허리 협착증을 치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고 또 허리 협착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연구되는 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이 바로 도침 치료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도침 치료는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허리 협착증 치료에 도움이 될까요? 도침 치료는 어디에 좋냐? 유착을 해결하는 데 좋아요. 자, 그렇다면 이 유착이란 무엇이냐? 유착이란 인대와 근육이 굳어진 것입니다. 자, 인대와 근육이 굳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인대와 근육은 어디에 붙어 있어요? 뼈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세포,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세포가 많은 뼈를 잡아당기게 됩니다. 유착이 되면. 그래서 통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무슨 통증? 유착성 통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많은 허리 협착증들이 허리 협착 때문에 통증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유착성 통증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인대와 근육이 굳어진 이러한 유착성 통증을 미세한 칼날 모양의 끝을 가진, 끝이 칼 모양이기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진 것을 어떻게 해버려요? 풀어줘 버리죠. 일반 침은 바늘 모양인데 비해서 도침은 끝이 미세한 칼날 모양이어서 굳어진 것을 풀어줄 수 있다. 그래서 허리 협착증이지만 실제 통증은 협착된 허리가 일으킨 게 아니라 뭐가 일으킨다? 주변에 유착된, 굳어진 근육과 인대가 일으킨다. 그래서 이 굳어진 근육과 인대를 도침으로 풀어주면 허리 협착증과 함께 있는 통증 해결에 도움이 되더라. 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협착증 환자분들은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허리만 아픈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이 있어요. 나는 다리 증상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허리만 아프다. 특히 아침에 더 아픈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후가 되면 더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나는 다리 증상보다는 허리만 아프다. 그래서 MRI를 찍으러 왔어요. 근데 척추 내부가 협착이 돼 있더래요. 그래서 내가 협착증이어서 허리가 아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런데 허리가 협착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허리가 아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척추 내부가 협착이 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가 통증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협착이 허리 통증의 원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바로 뭐가 원인이다? 협착된 허리가 아니라 그 주변에 굳어있는 유착된 조직이 허리 통증의 원인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도침으로 유착된 조직을 풀어냈더니 허리 통증이 사라진 경우가 많더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MRI를 통해서 허리를 보기 때문에 MRI를 통해서 허리가 협착이 되어 있으면 지금 나의 허리 통증이 협착 때문이구나 라고 당연히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침 치료가 도움이 된다. 방금 말씀드렸던 허리만 아픈 분들, 허리에 유착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도침 치료를 꼭 이용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는 허리는 안 아픈데 협착증 환자 중에 다리가 저리거나 다리에 감각이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허리가 아니에요. 다리로 증상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은 그래서 이 다리가 저리고 감각이 이상하면 어떻게 해요? MRI 사진을 찍죠. 그래서 허리 협착증으로 보입니다. 허리 협착증으로 진단받아요. 그래서 나는 허리 협착 때문에 다리가 저리거나 감각이 이상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맞아요. 물론 허리 협착 때문이에요. 근데 허리 협착 때문이면 뭔가 그 안을 넓혀야 될 것 같잖아요. 넓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신경과 혈관이 나오는 이 뼈에 이 구멍을 뭐라고 하냐? 뼈하고 뼈가 만나서 이루어진 이 구멍을 추간공이라고 해요. 추간공. 그런데 도침으로 이 추간공 주변에 굳어있는 조직을 치료하니까 다리가 저리거나 감각 이상이 의외로 빨리 해결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침으로 여기를 약간 풀어준다고 해서 협착된 허리가 확 넓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협착된 허리는 확 넓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곳에 굳어져 있는 유착들을 좀 풀어줬더니 증상이 호전되더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신경과 혈관이 나오는 이곳, 바로 이곳들의 이 유착된 조직들이 신경과 혈관을 더 압박하더라는 거예요. 안에가 협착도 돼 있지만 이곳이 유착이 되면 더 압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유착을 풀어줘도 안에는 협착인 상태로 그대로 있는데 의외로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더라. 또 우리가 척추 내부를 생각해 보세요. 이곳이 이렇게 꽉 막혀 있으면 척추 내부의 압력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엄청 높아지겠죠. 압력이 높아지면서 똑같은 협착이 돼 있어도 신경과 혈관을 더 누르게 돼요. 그런데 바늘로 풍선을 팡 터트리면 바람이 쑥 새 나오죠. 이런 것처럼 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유착을 살짝 풀어내면 어떻게 돼요? 척추 내부에 압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과 혈관을 압박하는 그 압력들이 줄어들어서 저리거나 감각 이상이 호전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리가 저리거나 감각이 이상한 분들이 있다면 물론 여러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겠으나 그래도 안 된다면 도침 치료를 한번 고민해 보셔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떤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은 걷다 쉬다 하는 간헐성 파행이 있습니다. 100m를 걷는데 몇 번을 쉬셔야 돼. 잠깐 쉬다 보면 다시 걸을만 해서 걷게 되고 또 좀 걷다 보면 다시 쉬어야 되고 이런 걸 간헐성 파행이라고 하는데요. 간헐성 파행은 왜 일어나냐? 처음에 허리 협착증은 하나에서 시작될까요? 여러 뼈에서 시작될까요? 당연히 하나의 뼈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하나의 뼈에서 협착으로 그칠까요? 여러 협착으로 발전할까요? 여러 협착으로 발전합니다. 협착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단분절 협착. 단 하나의 분절에서 협착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게 뭘로? 다분절 협착. 여러 분절에 걸쳐서 협착이 일어난다. 이렇게 당연히 발전하게 돼, 나이가 들면. 당연히 발전하게 돼. 그런데 다분절 협착이 되면 어떻게 되냐? 협착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척수가 더 압력을 받는 거예요. 신경과 혈관도 더 압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걷다 쉬다는 간헐성 파행이 나타나게 돼요. 간헐성 파행은 다분절 협착이 되면서 척수와 혈류순환이 방해를 받아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헐성 파행은 다분절 협착증의 특징적 증상인데요. 말씀드렸듯이 다분절 협착은 척추의 하나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 걸쳐서 협착이 돼 있어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 군데에 걸쳐서 협착이 되는데 여러 군데에 다 수술하실 건가요? 불가능하죠. 여러 군데를 우리가 인체에 대한 무리 없이 접근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침은 어때요? 침은 가볍게 들어가서 인체 여러 부위를 접근이 가능하죠. 그래서
다분절 협착에는 침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침? 도침 치료가 굳어진 여러 근육과 인대, 굳어져 있는 유착들을 풀어서 척수와 혈류순환을 다시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도침 치료를 해보면 예전에는 여러 번 쉬었던 거리를 다시 안 쉬고 걷게 되었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간헐성 파행을 일으키는 여러 분절의 협착증인 경우 여러 분절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침 치료가 매우 효율적일 수 있다.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기억나는 환자분이 있는데요.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고 하셨어요. 허리 사진을 찍어보니까 허리 협착이 있어. 그래서 나는 허리 협착 때문에 다리에 쥐가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다리 근육을 살짝만 침으로 풀어줬더니 증상이 사라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허리병도 있지만 허리는 협착이 돼 있어요. 근데 그 허리 협착은 협착이 돼 있다 해서 다 증상을 일으키는 건 아니라 그랬죠. 뭐가 일으킨 거예요? 경직된 다리의 근육이 쥐를 만들어내는 증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 협착증을 치료할 때는 어디를 꼭 같이 치료해야 돼요? 다리를 같이 치료해야 돼요. 왜? 허리 협착증의 증상은 다리 쪽으로 나타나니까. 자, 허리 협착증은 나이가 들면 생겨요? 젊을 때 생겨요? 나이가 들면 생깁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젊을 때처럼 건강할까요? 아니면 근육이 빳빳하게 굳어버릴까요? 당연히 빳빳하게 굳게 돼요. 협착될 정도로 허리가 노화됐는데 다리의 근육은 노화가 되지 않았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허리가 협착이 되었다면 다리 역시도 경직이 되고 노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다리에서 일어나는 쥐라든가 이런 여러 증상들이 허리 때문인가 다리 때문인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MRI만 보고 무조건 허리 때문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 협착증을 치료할 때는 다리로 인한 경우들이 있으니 다리를 동시에 접근해야 된다. 동시에 접근해야 된다. 그럴 때는 허리에도 가볍게 침을 놓을 수 있고 다리에도 가볍게 침을 놓을 수 있는 도침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허리 협착증의 대표적인 4가지 경우들에 왜 도침 치료가 도움이 되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 치료를 받아도 허리 협착증 증상이 완화되지 않거나 수술까지 받았는데도 여전히 허리 협착증 증상 때문에 고민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허리 협착증에 대해서 새롭게 연구되고 있는 도침 치료를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허리 협착증 현명하고 건강하게 극복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